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6.3 지방선거 곳곳에서 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예상을 뒤엎는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었죠. 이 여론조사에서 줄곧 열세에 있었던 후보,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해 이 무소속으로 나선 후보, 그리고 탈당 뒤 이 새 간판으로 전면전에 나섰던 후보.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론조사에서 이들은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표 결과 민심은 이들을 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자, 오늘 그 반전의 드라마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이들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민심의 의미를 짚어보고 통합투표 시 출범을 앞둔 지금 이 각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토론 740 지금 출발합니다.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성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매우 바쁘신 일정이 딱 스타트가 된 것 같아요. 인수위들 지금 다들 꾸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소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김태성 당선인님께 인수위를 여쭈려고 저희가 이렇게 취재를 했더니 인수위 출범을 안 하신다고요. 아, 네. 네, 어찌 된 사연입니까? 신안은 인수위를 출범시킬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서요. 네. 우리 그 공직에 기존에 계신 천중영 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인수위하고 똑같은 규모로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그 신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군수가 보궐된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넘어서 행정 공백도 많고 좀 심하게 좀 표현하자면 행정의 마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요. 네. 저는 7월 1일부터는 바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모든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TF로 편성을 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직이 공석이다 보니까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네네. 인수위보다는 일단 네. 공조직 TF로 네. 출범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실 선거 비화라고 해야 될까요? 뒷이야기들,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지난 이야기라고 치기에는 어떻게 민심이 작동을 했는지 그리고 민심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거를 복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김태성 당선인님. 네. 여기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일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진검다리 5선에 도전하는 박우량 이제 후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열세를 뒤집었던 결정적인 요인 무엇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손자병법에요. 선승이 후구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그 광양시장님하고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미 제가 우리 신안이 1025개의 섬에 72개의 유인도가 돼 있거든요. 네. 제가 유인도를 3바퀴에서 한 5바퀴 이상 돈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바퀴 정도 도니까 이미 느끼겠더라고요. 70% 이상의 신안 국민들은 바뀌기를 원한다. 5선에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기득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바뀌기를 확실히 원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데이터로 확인한다. 이미 사전에 그 대부분 많은 여론조사에서 제가 이기고 있었어요. 다른 수치로는 진 결과를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나타난 숫자로는 여론조사에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심과 데이터로 이기고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겨놓고 싸운다.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단일화에 집중했습니다. 네. 그런데 위대한 신안 국민들이 단일화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5분이 단일화를 했거든요. 한 번, 2번, 3번에 걸쳐서. 그래서 거기에 4분이 이제 저까지 5명이잖아요. 4분이 신안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전부 다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네. 네.
이 변화의 열기에 단일화 효과까지 더해져서 사실상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호남은 기울어진 운동장, 공천이 곧 당선 이런 이야기들, 즉 패권주의에 관한 비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고 평을 하시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뛰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짤막하게 이것은 중간 평가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신앙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나서 그의 둘째 아들 김홍업 님이 신안의 국회의원, 신안무안 국회의원 도전한 적이 있어요. 당시 이휘요 여사께서 직접 유세를 하셨죠. 그 시기에 민주당 공천자로 김홍업과 황호순 님이 나섰는데요. 신안의 민심은 그 당시에도 대통령의 아들이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황호순 님이 됐죠. 또 그 뒤로 이제 무소속 다른 분이 국회의원 됐는데요. 신안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위대합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이 변화를 희망할 때 신안 국민들은 새로운 선택을 항상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선인들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짐정민들 크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남 서부권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안이 에너지 기본소득을 비롯하여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실험의 장이자 어떻게 보면 선도 이제 군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합니다.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신안이 되겠다. 어떻게가 궁금하고요. 네. 불평을 취소하겠다라는 말씀.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먼저 말씀하신 신안의 모습을 향후 48조가 투입되는 풍력에 대한 어떤 드림, 꿈 아니면은 섬으로 이루어진 관광을 먼저 많이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바람에 대한 거 48조가 되는 신안의 풍력, 국회하고 한전하고 답변을 보면은요, 공식 답변 31년부터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신안에 해당되는, 신안에 있는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마도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어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은 신안은 농업입니다. 대파, 양파, 시금치, 마늘, 고추. 그 다음에 어업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홍어, 민어, 새우, 우럭, 양식들 등등으로 낙지까지 쭉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농업, 천일염 그리고 축업 해당되는 인원들이 신안 인구의 7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반은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분야의 종사자들이죠. 네. 그런데 예산을 따져보니까요. 신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이 9,400억 원. 그런데 실제 농업, 축업, 염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1,600억 원, 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조 장비를 받거나 농업 농약, 상토 네. 아니면 어업에 있는 배에 있는들이 모터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거의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는 30%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금의 먹고 사는 문제를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실제 이 분야들이 체감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농업과 축업과 염업을 통해서 하겠다. 신안의 염전, 우리나라 전국 생산량의 천일염이 61%입니다. 신안의 새우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의 70%가 넘거든요. 대파, 양파, 시금치, 대한민국의 명품이고 세계적인 명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행정에서는 ESG 대기업과 연결시켜서 공급망을 만들어주는 것, 네.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주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겠죠. 공들여서 이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그걸 전부 다 만들어내고 행정에서는 이것을 서울 경기에 또는 해외로
연결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죠. 김까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 전남광주특별시 이 출범과 더불어서 지금 모든 이들의 관심사 20조 원 어떻게 써야 돼? 겁니다. 김태성 당선인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기업 유치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사실 서부권에서도 큰 기업들, 굵직한 기업들, 재생에너지를 내세워서 적극 뛰어들겠다라는 그런 포석이신 것 같은데요. 이 20조 원에 관한 비전, 그러니까 생각, 네, 생각. 당선인님의 생각, 그리고 기업 유치에 관련된 조금 더 네. 구체적인 지금 생각도 원래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남광주특별시를 했던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3특 5극으로 맨 처음에 출발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3특과 5극의 각각의 미래 성장 때문에 특별시가 만들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권한이죠. 그다음에 예산을 주어서 성장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중심에 미래에 대한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미 신안에서는 바람을 이용한 이렇게 풍력에 대한 것이 기반이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은 저는 그래서 우리 특별시에서는요, 미래 성장에 대한 것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 풍력의 바람은 신안에서 나는데 보니까 그 풍력을 만드는 곳은 목포 신항이고 그다음에 쓰는 곳은 일부 해남 쪽의 데이터 센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안에서 만드는 곳에서는 풍력 관련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산업단지 등등의 부품단지 아니면은 기업 유치 이제 그런 네. 말씀들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4년 후에 시민들께, 지역민들께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변화시킨 것을 보여드리겠다. 자, 짧게 다 후보자 토론회 하셨죠? 10초씩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당선인님. 예, 저는 4년 뒤에 신안의 민주주의가 회복되어 있다. 그리고 신안 국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졌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화합과 더불어서 경제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방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어구가 있죠.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또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이 지역 내에서 자주 섞인 비판은요.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할 이 선택할 기회를 앗아가는 지역 패권주의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이렇게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반전 드라마 당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드라마 1회 시작했습니다. 4년 뒤 시민들이 이 변화구나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패널 3분 그리고 많은 당선인 여러분 그 초심 그리고 그 선거 기간 동안 숱한 지역민께 하셨던 그 약속 지켜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 생방송 토론 740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